준비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29년 3월 모의고사 38번 지문이고 제 목표는 오늘 40번까지 다 끝내는 게 일단 목표라서 오늘 그 다음 고2 수업이 있지만 조금 연장으로 밀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을 보시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서 업무와 개인사를 구별하는 두 가지 접근법입니다. 업무와 개인사를 구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러분한테 먼저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원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주말에 상사한테 전화가 와요. 받아요? 안 받을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아름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아름씨, 집에서 쉬는데 미안한데, 내가 말한 지난번에 파일 준비됐으면 지금 좀 보내줄래? 어떻게?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렇겠죠. 초혼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아, 그래요. 아예 전화를 안 받는 분도 계실 거고, 그 파일 자체를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제 같이 휴가를 몇 년째 가고 있는데, 휴가를 가는 상황에서도 전화가 계속 와요. 학원 문 왜 안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공지 드렸잖아요. 저희가 수백 번을 공지를 하죠. 근데도 계속 전화를 받으시거든요. 언제까지 전화가 오면은 저희가 이제 밤에 고기를 꺼먹고 이제 술 한잔 할 때에도 그때 전화를 막 받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렵죠. 그렇다고 전화를 아예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아유 하여튼 MZ세대 대단해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예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38번 질문은 대체적으로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boundaries라고 얘기를 하죠. 경계예요, 경계. 보통 나의 바운더리를 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선 넘지 말라라는 거죠. between A and B는 여기까지가 되겠고 일과 가정, 집이죠. 일과 집, 가정 사이에서의 경계들은 여기가 주어져. 일과 가정 사이에서의 경계들은 무엇입니까? 점점 blurring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었죠. 기타 얘기와 관련해서 불러 나왔습니다. 점점 애매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 무엇입니까? 그 경계들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포터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포터블이라면 이게 휴대할 수 있는 이거든요. 휴대용의 디지털 기술이 핸드폰을 말하는 거겠죠. 아이패드나 노트북 휴대용의 디지털 기술이 만들거든요. it to 잡아놓고 가야 되겠다. it 가목적어 직목적어를 일단 잡아놓고 가겠습니다. anywhere, anytime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그 사이에 지금 뭐가 꼈냐면 부사가 꼈고 가목적어, 직목적어 그 사이에 형용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possibly라는 부사가 나오면 되면 안 되겠죠? 일과 가정 사이에서의 경계들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as는 because의 의미, 휴대용 디지털 기술이 만들거든요. 점차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어디에서나 일하는 것을, 언제나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겠죠. 아니, 아름씨 그거 왜 못 보내줘? USB에 담아놨을 거 아니야. 노트북 잠깐 켜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참 사람 깝깝하게 구네.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 사이의 경계들이 좀 애매모호해지고 흐릿해지고 있다. 어떤 표현인 줄 알겠죠? 그 다음 문장 한번 봐볼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올 거야, 지원아. 개인들은 다릅니다. 무엇에서 다르죠? 어떻게 그들이 관리하고 싶어 하냐, 좋아하다라고 그냥 해석 안 했고 어떻게 그들이 관리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like to 부정사는 ing로 바꿔도 괜찮겠죠? managing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관리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엇을?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저마다 달라요. 뭐 하기 위해서요? 만나다 아닙니다. satisfy, 충족시키다 라는 뜻이죠.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자신들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저마다 사람은 다르다고요. 자, 그럼 무엇을 충족시킵니까? 일과
outside responsibilities라고 얘기하네요. 외부의 책임들. 여기서 외부의 책임들은 뭐냐면은 초나 일 이외의 책임들이에요. 일 이외의 책임들은 곧 가정에서의 책임이 되겠죠? 맞는 말이네. 지금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르다 그랬어요. 지원이라면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랬고 정 원장님이라면은 아마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재 나왔습니다.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다양하더라. 여기 부분이었습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충족시키는 방식이 달라요.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주말에 전화를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받겠죠.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술을 먹는데 10시가 넘었거든요. 밤 10시가. 그러니까 직장인들한테 늦은 시간입니다. 그게요. 전화 갔다고 와서 걔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했더니 안 받아. 그래서 왜? 아씨 차장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장님이면 받아야지 했더니 안 받아. 야 누가 요즘에 일 끝나는데 전화하냐? 막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 이후에요. 그러게요. 일과 가정의 사이에서의 그 모든 책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관리하는 게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와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prefer 좋아합니다. separate 하거나 segment 하는 걸 좋아합니다. 두 가지의 뜻은 똑같습니다. 두 가지의 뜻은 모두 분리하다라는 뜻인데요. 약간의 의미 차이가 뭐냐면 separate는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고 세그먼트가 분할하다거든요. 그게 분리하다예요. 원래 이거 지호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처음 보니까 외우면 돼요. 분리하다 계열이다. 어떤 사람들은 분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역할들을 분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역할은 뭐겠습니까? 직장 내에서의 역할과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분리하는 걸 좋아한대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요? 여기 조금 조심. in order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는 친구죠. 뭐 하기 위해서 boundary crossing이라는 게 이게 아마 여러분 거에 보면 경계 교차 지점이라게 돼 있을 거예요. 경계 교차 지점이 어떻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동이야 초나 미니마이즈드 경계 교차 지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됐어요. 경계 교차 지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역할들을 분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이 잘 모르겠죠. 경계 교차 지점이 뭔지도 모르고 경계 교차 지점이 뭔지도 모르니까 최소화된다는 게 어떤 의미도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장에 도와줄 건데요. 조금 이따가 한번 봐볼까요? 경계 교차 지점이 최소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죠? 그 역할들을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정과 일 사이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might keep 할지도 모릅니다. Keep separate email account for work and family.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리된, 여기서 형용사야. 분리된 별개의 다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른 different의 의미처럼 보세요. 이렇게 이걸로 해석해도 괜찮아 지원한 조금 말이 어려우면 다른 이메일 계정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초나 이메일 주소죠. 하나는 직장을 위한 그리고 가정을 위한 별개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됐어요? and 그리고 try to 부정사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might 뒤에 1번 keep이고요. might 뒤에 2번 try to 부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ing로 바꾸면 안 되겠죠?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애쓰나요? conduct work.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일을 시행하다라고 안 해서 그냥 일을 하다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직장 내에서 일하는 장소니까 직장 내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take 또 나왔죠? 3번 돌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을 돌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only, 오로지, 언제에만, 가족과 관련된 일은 언제 돌본대 아름아? 오로지 이런 시간 동안에만, 쉬는 시간 동안에만, 그리고 non-work time, 일하지 않는 시간과 휴식 시간 동안에만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돌보려고 하고, 직장 내에서는 일과 관련된 것만 하려고 하고, 가족과 일과 관련된 이메일 계정들을 별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경계 교차 지점을 최소화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첫 번째 요소는 일과 가정의 역할을 분리해요. 그리고 나온 소재가 무엇이었었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경계 교차 지점을 최소화한다. 우리가 이거를 일단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습니까? 다른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일할 때에는 일만 하고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가족의 일을 돌보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요거는 일과 관련된 사선이고 이제 여기에 제가 몇 개의 사선들을 더 그릴 건데 일을 하는 동안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은 막 전화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일을 하는 동안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쵸? 그런데 일을 하는 동안에 가족들한테 카톡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겹치는 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예요. 지금 이게 이 경계 내에서 일과 가정 사이의 경계 내에서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몇 개가 생겼죠? 세 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가급적 최소화 시키려고 하면 나는 일만 할 때는 가족과 관련된 일은 딱 하나만 해야지 아니면 아예 안 해야지 이게 경계 교차 지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지원이가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그 가족한테 전화가 왔어요. 되게 바빠요. 막 직장 일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아, 그건 받아요. 뭐 동생도 있잖아요. 동생한테 동생 전화도 받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일과 경계의 교차 지점이 지금 두 개가 생긴 거고요. 아름이한테 여쭤볼까요? 아름이가 지금 휴가 중인데요. 상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을 거예요? 교차 지점이 안 생기는 겁니다. 초원이는 어떻습니까? 퇴근하고 나서요. 막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띠르르르 띠르르르 아씨 부장님이야 부장님. 받을 거예요? 초원 씨 급해요. 빨리 받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 그러면은 교차 지점이 지금 한 개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받고 싶지도 않고요. 응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요? 경계 교점이 최소화된다라는 말이 지금 요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그 경계 교차 지점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과 관련된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We have even noticed more of these segmenters carrying the funds. 그래서 우리는 have 플러스 pp 우리는 심지어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보고 있어요. 무엇을?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러한 segmenters. 이게 의미 그대로 하게 되면은 이게 아까 분리하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럼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성격은 뭔데 아름아? 일과 가정사를 분리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고요? 경계, 교차, 지점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계속 받아줘야 돼요. 초은화 내용을. 우리는 점점 심지어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과 가정의 역할을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carrying,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네요. 두 개의 핸드폰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는 일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제가 아는 원장님은 휴대폰이 3개로 알고 있거든요. 학원을 두 군데로 운영을 하세요. 3개인데 하나는
뭐 어떤 뭐 A라는 학원, 또 하나는 B라는 학원, 또 하나는 개인용 핸드폰이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름이라면은 어떻게 뭐 2개 들고 다니시겠습니까? 업무용, 가정용? 요즘엔 그런 것도 많대. 왜냐면은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 딱 이런 거지. 이사원, 잠깐 나랑 얘기 좀 할게. 그 지난 주말에 술을 드셨던데 꽤 과음을 하신 것 같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장님? 인스타 계정 보니까는 그런 사진 올리는데 그런 거는 지금 우리 회사의 이미지랑 좀 맞지 않는데 앞으로 그런 사진은 좀 조절했으면 좋겠네. 좋게 말할 때. 라고 말하면 지훈이 앞으로 그 사진 안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난다라는 이게 일과 교차 지점이 겹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원이는 계정을 2개를 판다든지 뭐 아니면 휴대폰을 2개를 들고 다녀야 되겠죠. 초은이는 어때요? 상사가 그렇게 간섭하는 거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어떡해? 이래서 MZ세대 MZ세대 하는구만.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엿먹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2번째 부류는 저희 원장님과 같은 분입니다. 2번째 부류는 또 어떤 사람들일지 2번째 카트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서블 스케줄러. 자, 여기서는 뭐가 나왔죠? 유연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프리랜서들이에요. 유연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work, 일을 합니다. 꽤나 잘 합니다. For these individuals. 이러한 사람들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꽤나 일을 잘 하게 됩니다. Because 여기서 죄송합니다. 스케줄러스가 아니네. 유연한 근무제도네. 죄송합니다. 유연한 근무제도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도 꽤나 잘 적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Because 왜냐하면 그것들은 여기서 대의는 누구냐면은 flexible schedules예요. 이런 유연한 근무제도가 가능하게 하거든요. 더 많은 distinction, 분리, 더 많은 구별을 하게 해줍니다. 이 뜻으로 가져가도 괜찮아요. Between time and work,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직장 내에서 일하는 시간과 이러한 시간 사이에서 요거는 다른 역할들 이렇게 되겠죠? 다른 역할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의미할 거고요. 여기 문맥상 가정에서의 역할에 있는 시간과 직장에서의 시간 사이에서 분명히 구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구별을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 아더가 나오기 전까지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이네 역할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이었었고 한 가지 특징을 더 보자면은 유연한 스케줄까지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적용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겠어 지원아? 여기 일과 가정의 역할을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연한 스케줄이 굉장히 잘 적용이 된다. 일할 때는 일만 하고 가정 내에서는 가정의 역할만 충실하고요. 됐죠? 자, 흐름 바뀝니다. 흐름 바뀌어요. 흐름 바뀌어요. 흐름 바뀌어요. 문사 둘 다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prefer, 좋아합니다. 뭐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integrating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integrate는 통합시키다라는 뜻이죠. 통합시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엇을? 일과 가정의 역할들을 하루 종일 통합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이건 뭐야? 분리가 아니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소재 한번 정리해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일과 가정을 통합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저희 원장님들 같은 분이죠. 황 원장님께서도 정 원장님께서도 전화가 쉴 새 없이 옵니다. 심지어 새벽에도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머님들께요. 다행히 여러분의 어머님들은 아니긴 합니다만 가끔씩 이렇게 옆에서 제가 지켜볼 때 조금 뭐 안쓰럽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요. This, 이것은 might entail, 우리 처음 본다, 그쵸? entail 하면은 수반하다라는 뜻인데요.
조금 바꿔서 말하면 포함하다라는 뜻도 괜찮아요. 이러한 일은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은 수반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뭐 하는 것을 포함해요? 지속적으로 뭐 하는 것을 포함해요? 트레이딩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얘들아, 우리 트레이드가 머릿속에서 딱 드는 거는 무역하다. 그쵸? 교류하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주고받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무역이라는 것도 어떤 물건을 주고 다른 물건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 아닐까요? 이러한 것은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포함할 거예요. 누구와? 자녀들과 아이들과 문자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받아. 어디에서? 와우! 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문자를 주고받는 걸 포함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일할 때 일만 하는 사람들과 다르죠. 일할 때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ing, trading, monitoring. 보통 우리가 모니터라고 말하면 관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원아 그냥 보다라고 하십시오. 보다.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죠. 무엇을? 이메일을. 여기서 말하는 이메일은 업무용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을 집에서 보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고 on vacation, 휴가 중에 이메일을 관찰하는 것을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뭐 대신에 instead of 표현입니다. 뭐라기보다는 뭐 대신에 returning to work,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 대신에 to find, 찾기 위해서 수백 개의 메시지들을 in their inbox, 수신함이에요. 수신함에서 수백 개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대신에 휴가 중이나 가정 내에서 이메일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38번이 끝났습니다. 일과 가정을 통합한다라는 것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방금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 중에 자녀와 문자를 하거나 아니면 집 혹은 휴가 기간 중에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 이런 경우가 일과 가정을 통합하는 거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지원이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리하시겠습니까? 통합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사회생활 체제로 가겠네요. 아름이는요? 아, 그래요? 초원이는? 아, 그렇습니까? 건균이는? 아, 그렇습니까? 이사원, 내가 주말에 전화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내가 급해서 전화를 하지 않았겠나?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어떻게 할 거야? 아름이라면 어떻게 하랍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지 연차를 썼더라도 상사가 전화하면은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걸세. 그거 왜 안 받았나? 아이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지금 우리 위에서 세 번째 문장을 보면은 prefer integrating, 그렇죠? prefer integrating ing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prefer 다음에 지금 ing가 나와 있다는 걸 살짝 보시고 첫 번째 카트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여기 네 번째 문장, 여긴 prefer 다음에 투부정사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만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동사는 ing만을 받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길래 첫 번째 카트에 있던 prefer는 투부정사를 받고 두 번째 카트에 있는 prefer는 ing를 받냐라는 겁니다. 일단은 원래 원칙은 prefer는 투부정사를 더 선호해요.
그래서 프리퍼는 투부정사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원칙이 있다면은 지원한 변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프리퍼는 ing도 가능합니다. 이걸 쉽게 외우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프리퍼가 선호하다라는 뜻이 있죠. 선호하다라는 건 좋아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like란 동사도 투부정사와 ing가 다 됐어요. 그렇죠? 프리퍼도 마찬가지예요. 선호하다, 좋아하다 계열이니까 투부정사와 ing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프리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트에서는 to를 썼었고 두 번째 봤던 거에서는 integrating ing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이 like 계열에 하나 더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39번 지문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없는 보완제입니다. 조금 역설적인가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없는 보완제. 자, 일단 궁금한 거는 보완제란 무엇이냐? 일단 그것부터 우리는 조금 궁금해해요. 그렇죠? 보완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없다라는 건 또 어떤 말일까? 이 지문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느껴보시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A complimentary good. 이게 보완제예요. 일단 주 소재가 지금 등장했죠. 보완제란 여러분 알죠? complementary라는 게 보충하는, 보완하는 이란 형용사고 보통 good 뒤에 s가 붙으면 물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완하는 물건, 그게 보완제거든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죠? 보완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제품인데요. 보완제란 어떤 제품이에요? 주격관계대명사예요. 선행사 사물이니까 which 왜 안 되겠습니까? 보완제는 어떤 제품입니까? 종종 is consumed 소비가 되는 제품입니다. alongside 무엇과 함께 another 뒤에 단수명사 초은 다른 제품과 함께 소비가 되는 게 보완제래. 다른 제품과 함께 소비가 되네. 일단 중심 소재에 대한 특징 나왔습니다. 정의 먼저 할게요. 보완제란 무엇입니까? 다른 물건과 함께 소비되는 물건. 그게 보완제래요. 그때 사전적 정의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너무 멋지게 예시를 잘 잡아줬거든요.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잘 봐. 여기 이해해야 돼. 팝콘이 건규나 보완제야. 2. 누구와? 영화와 관련해서 팝콘이 보완제지.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요. 영화를 볼 때 함께 소비가 되는 물건은 팝콘이네. 됐어요? 이게 보완제래요. while 반면에 여행용 베개는 얘들아 여행용 베개가 저는 그거를 아직도 잘 못 쓰겠는데 여기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중학생 때 처음 하는 저는 그게 뭔지 몰라갖고 이게 파라오인가 하고 이렇게 머리에도 한번 써보고 이거를 여기 뒤에 쓰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앞에다 끼는 거라면서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이거 앞에다 끼는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받쳐준다라고 해서 이게 여기 앞에 껴야 되는데 지훈이 알고 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어쨌든 이런 여행용 베개도 역시 보완제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긴 비행기 여정에 있어서 장거리 비행에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물건은 지금 장거리 비행이 될 수 있겠고 장거리 비행을 할 때 무엇도 같이 소비가 된대요? 장거리 비행을 할 때 여행용 베개도 함께 소비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게 보완제래요. 맞는 말이죠. 우리한테 한번 접근시켜 볼까요? 혹시 초은이는 샤프만 사요? 샤프 심도 같이 사겠죠. 그럼 샤프 심이 보완제입니다. 됐습니까? 혹시 권균이는 안경을 구매하면 안경만 받으시나요?
그건 아니고 안경 닦기도 같이 받겠죠. 이제 그게 보완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완제라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 중심 물건이 있을 거예요. 됐어요? 얘기하는 겁니다잉. 중심 물건이 있는데 그거와 함께 소비가 되는 게 보완제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주제문 보세요. 우리 보완제가 뭔지 알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는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주제문의 맞춤법이 틀렸죠? 어이가 아니라 아이가 돼야 되는데 또 여기는 또 아이로 쓰고 여기는 또 어이로 써놨네요. 아이로 고쳐주셔도 되겠습니다. When the popularity of one product increases, the sales of each complementary good also increase.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뭐 할 때 무엇의 인기도가 어떤 제품의 인기도가 increases 증가할 때 쉽게 말하면 아름아 중심 물건의 인기도가 증가할 때 판매율은 the sales 판매율 무엇의 판매 그것의 여기서 그것은 그 인기 있는 제품의 보완제의 판매 역시 같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S가 붙었고 여기에는 지금 S가 안 붙은 이유는 부사절의 주어는 the popularity 여기 지금 단수예요. 그쵸? 수일치 같이 맞춘 거고요. 여기에 주어는 지원한 sales 복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원장님이랑 극장을 갔다 왔어요. 황 원장님, 정 원장님이랑. 에일리언 로물루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요즘에 엄청 인기 많습니다. 근데 저희 빼고 거의 다 팝콘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안 먹었거든요. 그러면은 특정한 영화가 계속해서 인기가 있으면은 당연히 팝콘 소비도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By producing goods 이러한 제품들을 만듦으로써 어떤 제품입니까? That complement other products that are already popular. 자, 여기까지네. 여기 중심 소재 잘 봐볼까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요? That complement. 이게 complementary의 동사 보완하다예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만 봐봐봐. 여기까지만 봐봐봐, 초은아. 보완하는 제품들을 만듦으로써. 야, 보완하는 제품들을 만든다는 건 이게 보완제라는 거잖아. 그치? 보완하는 제품들을 만듦으로써. 됐어요? 이게 보완제야. 자, 그러면 무엇을 보완해 주는데? 다른 제품들을 보완해 주는. 그러니까 중심 물건을 보완해 주는 제품들을 만듦으로써. 무슨 말이야? 샤프를 보완해 주는 샤프심을 만듦으로써. 영화를 보완해 주는 팝콘을 만듦으로써. 보완제 맞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껴들어가요. 그 다른 제품들, 중심 제품들은 뭐예요? 대다 already popular 여기까지. 그리고 중간에 낀 거 or about to be popular 이렇게 해요. 일단 가로친 거 있죠, 지원에게 무시하고 갑니다. 다른 제품들은 뭐예요? 이미 popular, 인기 있는 제품들이고 이제 about을 봐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걸려 있겠네요. 비동사 popular 이렇게 걸려 있겠고 비동사 about to 부정사 이렇게 걸려 있어요. 우리 예전에도 제가 설명한 적이 있긴 한데요. 비동사 about to 부정사라고 얘기를 하면 막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외우라는 건 외우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여러분 고2 때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비동사 about to 부정사가 다른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외우라고요. 외우라는 건 외우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비동사 about to 부정사가 어떻게 바뀌냐면 비동사 bound to 부정사로 바뀌게 돼요. 지금 고2 선배들 시험 범위 지문에서의 단어가 비동사 bound to 부정사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about to 부정사 기억나시죠? 이렇게 설명했었거든요. 그러면 공균아 여기서의 about이 bound로 바꿔서도 괜찮은 거고 이건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초은아. 이미 인기 있는 제품들이나 됐어요? 이미 인기 있는 제품들이나 이제 막 인기 있어지려고 하는 제품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기 있는 거랑 앞으로 인기 있을 제품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물건들을 만듦으로써 됐습니까? 그런 물건들을 만듦으로써 you can see 여러분은 you can see가 아니군요. you can ensure 보장하다라는 뜻이죠. 분명히 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steady. 지난번에 나왔었죠. 지속적인 stream. 흐름을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의 흐름? of demand. 지속적인 수요의 흐름을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위한? 여러분의 제품을 위한 지속적인 수요의 흐름을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여기 첫 번째 카트에서요. 두 번째로 넘어갈 때 흐름이 반전이 될 건데요.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가 보완제라는 것이 지속적인 수요의 흐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흐름은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우리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볼까요? 아직까지 여름이 안 끝난 것처럼 보여요. 아직까진 더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한번 해봅시다. 여름에는 역시 아이스크림이지. 왜냐면은 여름은 더우니까 그거하고 같이 팔릴 수 있는 게 아이스크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보완제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이스크림을 1000개를 사서 거리에 나갔는데요.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요. 왜요? 요즘에 몸 관리하신다고 아이스크림 대신에 다들 커피를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럼 봐봐봐. 초은아, 그 아이스크림이라는 보완제가 하나도 안 팔렸어. 그러면은 우리는 적자예요? 흑자예요? 완전 적자 아니에요. 1000개를 구매했는데 한 개도 안 팔리는 거야. 그럼 봐봐봐. 여기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야. 왜냐면 보완제라는 것은 지속적인 수요의 흐름을 보장할 수 있겠지. 영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관도요. 영화의 보완제가 팝콘이었었잖아요. 이제 팝콘만 잘 팔리는 건 아니죠. 팝콘 말고 오징어라든지 나초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팔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턱대고 보완제를 막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따라서 소재는 여기서부터 바뀌게 됩니다. 어떤 제품들은 누릴 수 있겠죠. 완벽한 보완제 외에 지위, 완벽한 보완제의 상태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수요의 흐름을 보장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들은 have to be consumed. 함께 소비가 돼야 되죠. such as 뭐와 같은 건데요. 혹시 램프를 사나요? 그럼 뭐도 필요합니까? 램프만 사면 안 되고 전구도 사야 되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램프하고 전구 중에서요. 지원이한테 여쭤볼 거거든요. 램프하고 전구 중에서 뭐가 보완제예요? 그렇죠. 램프를 사면 전구가 같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램프의 수요가 막 증가하면 우리가 전구를 많이 사놓으면 그걸 나중에 팔면은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뒤집어져요. 하지만 do not assume. 절대 이렇게 가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고 어떤 제품이 있잖아, 공규나. 아주 완벽하게 보완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어떤 제품이 평생토록 보완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as, 왜냐하면이야, 초은아.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may not be, 수동이네, locked. 여기서 locked는 잠겨진이라고 하지 말고 고정된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무엇에? 그 제품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그 제품은 뭐예요? 보완제.
왜냐하면 소비자들은요, 완전히 보완제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죠? 아까 아이스크림 얘기를 했었죠. 여름에는 당연히 아이스크림이지 하고 룰루랄라 영종도에 가서 아이스크림 1000개를 싣고 갔는데 세상에나 사람들이 건강 관리한다고 아이스크림을 안 드시네? 다 커피만 드시네? 야, 그러면 사람들이 여름에는 무조건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완제의 상태가 완벽하게 무엇인가 보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영화의 보완제가 팝콘만 있습니까? 오징어도 있고 나초도 있고 추러스도 있고 뭐 기타 간식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요? 팝콘이요? 네, 영원한 보완제는 아니라는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비록 모터리스트들이, 얘들아 여기서 모터리스트는 그냥 자동차 운전자예요. 됐어요? 비록 운전자들은요, may seem, 뭐처럼 보입니까? seem 뒤에 형용사예요. 이거 과거분사 맞죠? 얘들아, 우리 예전에 비동사 required to 부정사를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뭐인 것처럼 보입니까?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뭐처럼 보입니까?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조금 더 쉽지 않습니까? 저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자동차 운전자들이요,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무엇을? 가솔린을 구매한대요. To run their cars. 운전자들의 자동차를 굴리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자동차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가솔린, 휘발유를 구매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자동차가 중심 제품이고 보완제가 가솔린이겠지. 자동차가 있어? 그러면 휘발유가 있어야 자동차가 가지 않겠니? 근데 요즘에 어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can switch to 한 단어, 뭐뭐로 전환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뭐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나? 바꾸다의 계열. 그들은 무엇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맞아요. 전기 자동차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 주유소가 많이 안 된대요. 물론 저도 가솔린차, 휘발유차고 정원자님께서도 휘발유차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앞으로 지원이나 초원이나 공규이나 아름이가 자라서 가솔린차를 사면은 주유소를 차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보완제는 바뀌죠. 전기 자동차가 가솔린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전기로 가잖아요. 따라서 주제문 다시 한번 봐볼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는 없더라. 첫 번째 파트는 뭐였어요? 첫 번째 파트는 보완제의 특징이 나왔었고, 그쵸? 두 번째 파트에서는 중심 소재. 하지만 이 보완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9번이었습니다. 간단하죠? 지난번에 봤었던 과학 지문만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마지막 40번 파트입니다. 제가 주제문을 의복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의복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우면 아름아 옷이라고 하세요. 옷. 의복의 규범에서 약간의 일탈을 했을 때의 긍정적인 영향. 의복의 규복에서 옷을 말하는 거야, 초은아. 옷의 규범에서 약간의 일탈을 했을 때의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도 겪으셨을 거고 저도 최근에 겪었거든요. 아름이가 제일 잘 알겠죠. 제가 작년의 여름과 올해의 여름은 조금 달라요. 작년에는 제가 완전 시빨간 막 하와이안 셔츠도 입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안 입죠. 조금 단정해지긴 했습니다. 그게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아름이가 가끔 그러던데 다운이가 지금 오늘은 왜 하와이안 셔츠 안 입고 오셨으니까 막 다운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생님이라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이라는 이미지는 하얀색 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단정한 사람이 선생님의 이미지일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하와이안 셔츠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하늘 색깔, 검은 색깔 별별 셔츠를 다 입고 다니면 조금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학부모 상담했었을 때 학부모님께서 학생한테 그랬대요.
야, 니네 영어 쌤 되게 특이하시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분이 덧붙이신 말이 뭐냐면 이 내용에서 나옵니다. 자신 있으시니까는 그렇게 옷을 입으시나 보다. 예를 들어 보세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정하게 입고 다녀요. 근데 조금 이제 그 연차가 쌓이거나 실력 있는 사람들은 대충 입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옷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평가하죠. 대표적인 예시가 유 선생님이에요. 유 선생님 옷 어떻게 입고 다니십니까? 어쩌라고? 반팔 반바지에 딱 슬리퍼 딱 입고 다니시죠. 누가 뭐라 그러나요? 선생님의 이미지와 비슷한 걸 아닐 거예요. 근데 유 선생님을 아무도 무시하는 사람이 없죠. 왜? 실력이 있으니까. 그쵸? 이 내용입니다. 제가 겪은 예시는 뭐냐면 지원이에요. 제 머릿속에 있는 학생의 이미지는 교복에 딱 올바른 셔츠를 입고 다니는 건데 지원이가 단정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원이의 첫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거든요. 어땠는 줄 알아요, 너? 교복 입고 왔어. 교복을 입고 왔는데 진주기 거리를 이렇게 하고 온 거야. 기억나, 지원아?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딱 지원이를 봤을 때 일반적인 그 학생의 모습과는 제 거리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때 이름을 내가 웬만해서 처음 본 학생들 이름 기억 못 하는데 원장님께 얘기를 해서 이지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내 머릿속에 생각했던 학생의 옷은 그건데 하나 포인트를 딱 줌으로써 와, 사람이 달라 보이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규범이라는 건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는 건 굉장히 겉모습이 중요하긴 하지만 약간만 옷에서 포인트를 줬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했던 내용이 여기에서 다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s not news. 자, 이거 어떤 표현이야? 뭐 이건 뉴스도 아니야. 이게 뭔 말인 줄 알아요? 당연한 거야. 뭐 이런 표현이에요. 뭐 놀랍지도 않은데.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에게? anyone that.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that 뭐가요? 우리가 자 이제 그 누구에게도 당연한 건 아니다. 누구에게도 당연하다. 누구에게도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뭐가 우리가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무엇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에 기반해서 타인을 평가한다라는 거 그 누구에게도 새로운 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거다. 초원이 어때요? 사람을 옷으로 평가하기도 하나요? 네, 그럼요. 건길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In general, 일반적으로 studies, 연구들인데 실제로 어떤 연구들이냐면 that investigate this judgment. 자, 여기까지가 주격 관계대명사의 영향을 받겠네요. 위치로 전환할 수 있겠고요. investigate 많이 나왔어. 외워 이제 안 적어줘요. 조사하다고요. 이게 investigator가 되면은 조사자예요. 실제로 연구들은 무슨 연구들이죠? 조사하는 연구들인데요. 뭘 조사해요? 이러한 판단들을 조사하는 연구들. 이러한 판단들은 뭐죠? 사람이 옷을 보고 판단하는구나. 이러한 판단들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find,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됐대? 아름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that. 무엇을 알게 됐대요? 사람들이 prefer, 선호합니다. 무엇을? 옷을 좋아해요. 자, 어떤 옷? 첫 번째 중심 소재 that matches expectations. 첫 번째 중심 소재. 일단 여기서의 that 다음에 동사 나온 거 맞아요.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는 주관대가 맞죠? matches 하면 어떤 뜻이면 match? 딱 맞다. 조화를 이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딱 맞는? 예상들에 딱 맞는 옷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surgeons in scrubs. 예를 들어서 의사들인데 수술복을 입은 의사들 또는 뭐 땅꼬마 어린 남자인데 in blue
파란 색깔 옷을 입고 있는 남자아이들. 이게 예상과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름이가 딱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추리닝을 입고 아름 환자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름이의 예상과 맞는 옷이었습니까? 그러면은 그 의사 선생님께 다음번에 진찰받으러 갈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과 꼭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경우 됐어요? 그런 옷을 좋아한다 라는 걸 알았어요. 무엇과 함께 있는 옷인가요? 이제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우리 문장 보기 조금 어렵죠? 그쵸? 그러면 지원아 나처럼 하라는 건 아니고 내가 편하게 해줄게. 얘 있지? 다 가려. 어차피 꾸며주는 친구랑 싹 다 가려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드가 얘를 꾸며줘요. 됐어요? 그냥 옷이 아니라 예상의 조화를 이루는 옷인데 됐어? 그 옷은 어떤 특징이 또 있어? 한 가지 두드러진 눈에 띄는 예외가 있는 옷이랍니다. 어떤 옷이라고요? 조건이 두 가지였었죠. 예상과 조화를 이루지만 어떤 옷이 나왔었습니까? 분명한 예외가 적용된 옷이에요. 분명한 예외가 적용된 옷은 또 무엇일까요? 다음 파트에서 이제 여러분의 그 예시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런 옷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은이나 건균이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단정하게 입었었지만은 제가 일반적인 바지를 입죠. 일반적인 바지를 입어요. 치마를 입지는 않으니까. 요런 바지에다가 제가 건균이나 본 적 없지. 빨간 색깔 하와이안 셔츠 본 적 있어요? 제가 올해는 안 입고 다녔거든요. 너무 좀 튄다라고 해서. 그런 옷을 딱 입고 오게 되면은 뭐야. 옷이 조금 좀 화려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파란 색깔 하와이안 셔츠도 마찬가지죠. 예상되는 옷이에요. 선생님으로서 단정하게 검은색 바지를 입었는데 와 빨간 색깔 하와이안 셔츠는 생각도 못했네. 이런 옷을 사람들이 선호한답니다. 조건을 잘 보시라고 예상과 조화를 이뤄야 되긴 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series of, 얘들아 이거 일련의 연구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고 몇 가지의 연구들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말이 그게 더 쉬워 지원아. 몇 가지의 연구들은. 자, 근데 그 연구들은 뭐냐면 자 미리 가려줄까요? 싹 가려요. Published부터 시작해서 Research까지 가리게 되면 몇 가지의 연구들은 조사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원뜻할까 탐구하다라는 뜻인데요. 탐험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탐구하다, 그러니까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됐어요? 조사하다. 이게 편하면 그렇게 가세요, 조사하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낀 게 건규나 다 앞에 있는 studies를 꾸며줘요. 한번 해볼까요? 몇 가지의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연구들은 뭐냐면 자 이제 그거 한번 가보는 거야 사이에. 그 연구들은 출판이 된 건데 언제 어디에서 어떤 기사에서 출판이 된 연구야. 됐습니까? In June 2014 6월 2014년 6월에 기사에서 출판이 된 몇 가지 연구들이거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컨슈머 리서치라는 잡지에 됐어요? 소비자 조사와 관련된 잡지에서 2014년 6월 한 기사에 실려 있는 몇 가지 연구들이 말이 길어졌죠? 미안. 이런 연구들이 탐구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습니다. 누구를 조사해 봤어요? 관찰자들의 반응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관찰자들의 반응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Who broke established norms only slightly 강조해 준 거야. 얼른 잡아봐.
자, 여기서의 후 다음에 브로크가 나왔어요, 아르마. 그러면 후 뒤에 동사 계열이 나왔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대수로 바꿀 수도 있다. 선생님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지원아 여기에 들어갈 거야. 어떤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탐구해 봤습니까? 깨부셨던 사람들인데요. 무엇을? established 과거 분사 잡아놓고 확립된 무엇을 깨부셨어? 초나 공규나 지원아 아르마 모르면 외워요. 많이 나와요. 규범들을 깨부셨던 사람들. 얘들아 이 규범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원아 전통이에요. 전통. 됐어요? 법칙이에요. 법칙. 확립이 된 법칙들을 깨부셨던 사람들에 대한 반응. 그런데 어떻게 깨뜨렸는데 only slightly 아주 약간 아주 조금 깨부셨던 됐습니까? 아주 조금 그 확립이 된 규범들을 깨부셨던 사람들에 대한 관찰자의 반응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게 바로 요거예요. 분명한 예외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예외는 한 가지 정도만 있나 봐요. 아주 약간 규범을 깨트렸네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시나리오에서 보면은 어떤 남자가 있었거든요. 자, 어떤 남자입니까? 블랙 타이 어페어입니다. 정장 차림 행사에 있던 어떤 남자가 됐어요. 정장 차림 행사에 있던 한 남자니까 좀 격식 있는 자리인가 봐요. 그런 곳에 있던 한 남자가 was viewed as 자, 우리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봤네요. 그 이유는 view A as B라든지 다 외워놨지? CASB라든지 아니면 뭐 think of ASB 이런 친구들 그쵸? 그런데 consider 같은 경우는 기억나요? A하고 B 사이에 S가 안 들어갑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A를 B로 보다였죠? 그러면 만약에요, 지원아. 여기에 S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view ASB 수동구조가 됐잖아요. S 같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 S가 언제나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게 이 친구를 활용한 거예요. consider를 활용했으면 그때 S 없잖아요. 그쵸? 그때는 S가 있으면 안 되죠. 왔다 갔다 조심하세요. 정장 차림 행사에 있던 한 남자가 무엇으로 보여졌나요? Having higher status and competence. 와, 가지는 것으로 보여졌대요.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정장 차림 행사 같은 경우에는 격식 있는 행사일 겁니다. 지원이가 좀 의복을 하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검은 색깔 정장에다가요. 보통 어떤 넥타이를 차야? 뭐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짜야 조금 점잖해 보이나요? 검정색, 그쵸? 뭐 남색, 보라색, 그쵸?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규범이에요, 그쵸? 검정색 양복에 검정색 넥타이가 정장 차림으로 단정한 거 아니냐? 그건 확립된 규범이죠. 근데 중심 소재가 무엇입니까? 그 규범을 조금 깨트렸던 사람에 대해서요. 가볼까요? 더 높은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언제요? when? 뭐 할 때? 그가 착용하고 있었을 때 무엇을? 빨간색 나비 넥타이를 차고 있었을 때 지위와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나비 넥타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외가 적용된 옷,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지원이 말이 맞죠.
검은색 넥타이. 그게 일반적으로 격식 차림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확립이 된 규범을 약간 깨트렸던 사람이었었죠. 추리닝을 입고 온 게 아닙니다. 정장 차림에 빨간색 넥타이를 차고 왔었고요. 이건 지금 분사 구문이니까 원래는 when, he, were 뭐 이렇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when he was wearing 뭐가 있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필자만 알죠. 그런데 분사 구문에 접근해 봤었을 때요. 부사절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원래 생략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부사절 접속사를 생략하던 말던은 여러분 마음이지만 앞에 있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겹칠 경우에 반복을 좋아하지 않는 영어는 가차없이 생략을 시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건규나? 동사 원형의 ing예요. 그러면 were의 동사 원형의 ing, wearing. 맞아요? 그러면 지금 when wearing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When he was wearing에서 동사 원형의 ing로 바꾸게 되면 being이 돼요. 그쵸? 근데 being은 문장에서 생략이 돼도 되는 거니까 얘를 생략시키면 when wearing 똑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무슨 말이야? when을 생략시켜도 되고 초우나 여기 앞에 being 넣어도 괜찮아. being. 뭐 얘가 다시 들어가도 뭐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격이 약한 비동사를 생략시킨 건데요. 그렇죠? 이것도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유 선생님처럼 그리고 마치 여름의 저처럼 약간의 일탈을 한 의복 차림이 그 평가의 상태가 조금 더 높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방금 일탈이라는 말을 했죠. 그 일탈이라는 말이 두 번째 카트의 중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The researchers, 연구자들은 또한 알아냈습니다. 무엇을 알아냈나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신에요. Valuing uniqueness increased the audience members' ratings of the status and competence of a professor. who 블라블라. 자, 여기도 똑같은 개념이야. 초은아 겁먹지 말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무엇을? 독특함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증가시켰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독특함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와, 하와이안 셔츠 뭐야? 뭐야, 되게 독특하네. 근데 좀 어울리네. 이런 게 무엇을 증가시켰답니까? 바로 청중들의 평가를 증가시켰다. 무엇의 평가? 지위. 그리고 컴피턴스는 능력이었었죠. 지위와 능력의 관중들의 평가를 증가시켰습니다. 무엇에? 이번엔 또 다른 예시인가 봐요, 아름. 어떤 교수님의 지위와 교수님의 능력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청중들의 반응을 증가시켰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교수님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약간의 예외사항이 조금 적용되겠죠? 건균이한테 여쭤볼까요? 건균이 머릿속에 있는 교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계셔야 돼요? 네. 그렇죠. 하얀 셔츠에 검정 바지. 그게 아마 교수님으로서 어울리는 게 아닐까요? 그건 established norm이에요. 됐죠? 근데 그걸 좀 깨부수자 이제. 자, 어떤 교수님입니까? 무엇을 입고 계셨던? 빨간 색깔 스니커즈를 입고 계셨던. 그 빨간 색깔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던. 이게 이쁘겠네요. 빨간색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던 교수님의 능력과 지위를 더 높이 평가했답니다. 와요. 뭐 하면서? 여기도 똑같은 구조에 아까 봤던 거. 뭐 하면서? giving a lecture. 강의를 제공하시면서 빨간색 운동화를 신고 계셨던 교수님의 능력과 지위에 그 관중의 평가를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수님께서 하얀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계시면은 약간 좀 고리타분한 교수님처럼 느껴질 수 있고 좀 지루해 보이기도 하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 교수님이 빨간 색깔 운동화를 딱 신고 오시면은 우와, 패션 센스 뭐야?
이렇게 느끼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결과. 이러한 결과들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that. 사람들이 판단한답니다. 무엇을 판단합니까? 이러한 약간의, 아까 봤던 거요. 이러한 약간의 deviation. 자, 요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일탈이에요. 일탈. 일탈은 뭐예요? 벗어나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 벗어나는 건데? From the norm. 됐어요? 규범에서의 약간의 일탈을 무엇으로 판단할까? 됐어요? 약간의 일탈 뭐였어요? 교수님이 빨간색 운동화를 신고 계시고 단정한 정장 차림 행사에서 빨간색 넥타이를 끼고 계시던 그 사람. 지위와 능력을 더 높이 평가했었죠. 규범으로서의 약간의 일탈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as positive.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한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약간의 일탈이야. 너무 선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약간의 일탈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 여기서 그것들은 뭐예요? 약간의 일탈들은 따라와요. 약간의 일탈들이 suggest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약간의 일탈들이 무엇을 보여줘요? 또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신에 무엇을 보여줄까? 그 사람이 얘들아 여기서 그 사람은 약간의 일탈, 옷에 있어서 약간의 일탈 행위를 한 사람이 강력하다라는 걸 보여준대요. enough to 부정사, 부사라서 형용사 꾸며주겠네요. 충분히 위험을 무릅쓸 정도로. 뭐에? 사회적인 비용들을 충분히 위협할 정도로, 충분히 위험을 무릅쓸 정도로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에? 그러한 행동들에. 자, 정리해 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행동은 초원아 그 의복의 일탈 행위, 약간의 옷을 조금 다르게 입은 그러한 행동들에 사회적인 비용의 위험을 무릅쓸 정도로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여름에 하얀 색깔 바지에 빨간 색깔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다녔던 때가 있는데요. 그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 그렇게 옷 입고 다니셔서 어머님께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 나 때문에 미안해 라고 안 하겠고 그래? 내 옷 때문에? 누구 어머니신데? 전화해 봐봐 하고 어머니 제가 뭐 옷을 잘못 입어서 애를 못 가르쳤겠습니까?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수업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 수업 불만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회적인 위험성을 감수할 정도로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약간의 일탈행위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이라는 건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최대한 깔끔하게 입는 건데 약간의 규범을 벗어났을 때 오히려 평가가 좋아질 수 있더라. 정말 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쪼리 신고 오시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왜요? 그만큼 힘이 있는 선생님이시구나.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40번 지문이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직접 겪어볼 수 있는 내용이었었죠? 첫 번째 나왔었던 저희가 38번부터 했었었죠? 38번, 39번, 40번 저희가 다 겪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3년 9월 40번 지문 여기까지 하고요. 41번, 42번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41, 42 들어가시는 분 손? 그쵸. 작년에도 들어갔었죠. 지난번에도. 그래서 41, 42번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업이 끝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죠? 쪽지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고 이제 변형 문제 풀 때까지 2주라는 시간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여러분의 내용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3년 9월 모의고사 수업 여기서 완강 짓겠습니다.